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신 나간 신우이 마지막 편입니다. 앞편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제 퇴근하고 만난 친구가 6탄전을 보고 완전히 열받았더라고요. 맥주 한잔 할까 커피 마실까 하다가 결국 커피를 마시면서 그간 서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새 언니는 맞벌이라 미안해서 못하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을까봐 미안해서 못하고 친구 손을 잡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저 이제 27살이에요. 25살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 1주년 막 지난 거예요. 신우가 27살 때 제가 결혼했으니 지금은 29살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26살, 신우가 28살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올해로 27살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댓글 중에 나이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신랑이랑 저는 오후 3시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신우가 신랑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먼저 올라간다고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신우가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마는지는 전혀 몰랐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심정은 기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었어요. 진심일 수도 있는 신우의 속내였지만 여기에 다 목적이 인간 말종짓을 생각하면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가족들도 신우에게 그러겠어요? 신우 입장에서도 괴리감이 심했겠죠. 밖에서는 멋지고 성격 좋고 부러지는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철없는 어린애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런 걸 동정하지 않아요. 신우가 정신만 차렸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시어머님께 친구들끼리 가평 간다고 하고는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짐을 싸고 나왔대요. 부모님께 신우가 부산으로 와서 해방 놓았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부산 갔다 와서도 신우는 가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늘 하던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시기였고,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일일이 받아치기 싫어서 답장을 안 보내면 왜 답장을 안 하느냐, 나 무시하느냐 이러면 그때야 답장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백화점 좀 가려는데 네가 운전 좀 해라 이렇게 카톡이 와요. 답장을 안 보내면 왜 연락이 없냐,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씨가 손발이 멀쩡히 붙어 있는데 직접 운전하세요. 제가 무슨 운전기사입니까? 하고 답장을 보내죠. 그러면 막 떼먹은 년이다. 지랄하지 말라. 어디서 비싼 척이냐 하더라고요. 보통 제 답장은 먼저 지랄하셨길래 저도 지랄하는 거예요. 비싼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토요일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점심 먹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신랑은 출장 중이었고 일요일 점심에 돌아온다고 했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비빔밥과 함께 둘이서 밥 3공기를 다 비우고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신우는 좀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엄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받는 거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만 얘기했더니 엄마가 불교 신자시잖아요. 불경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깔깔 웃고 말았네요. 한 3시간쯤 있었나, 엄마가 가신다고 일어나시는데 신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 열더니 집에 있었네? 클래스 갔다가 집에 들르고 다시 나가려는데 우리 엄마가 이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왔어. 너는 우리 엄마가 뭐 줄 거 알면 또박또박 알아서 전화해서 받아와야지.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이걸 왜 심부름하고 다녀야 하냐 쫑알쫑알 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반찬이며 뭐며 보자기로 싸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남편 출장 가서 일요일 점심에 오니까 저녁 먹으러 들릴 겸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맛있는 거니까 네가 저녁에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너 주려고 만든 거지, 남편 주려고 만든 건 아니야 하시길래 친정엄마도 오시고 저녁에도 약속 있으니 내일 들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래 내일 보자고 하셨는데 또 친정엄마 온다니까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며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신우 편으로. 아무튼 신우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엄마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신우가 한 말을 다 들었고요. 그런데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과관이었어요. 누구세요? 뭐 일하는 아줌마도 써? 이러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기가 차서 아니, 결혼식 때도 뻔히 인사했으면서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예요. 하려는데 역시나 부처님 같으신 우리 엄마, 어머, 한참 전이라 기억 못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우 되시는 분 맞으시죠? 저 친정 엄마예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예, 뭐해, 무거운 거 빨리 들어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다시 한번 엄마가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언니가 뭐라고 하는데요? 보나마나 제 욕했겠죠? 하는데 진짜 엄마 무시한 것도 열받는데 말하는 버릇도 길 가던 쥐한테 집어던졌나 완전 열이 받아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엄마가 욕할 짓을 하셨나 봐요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의 그 여유 있는 웃음이란 우와 우리 엄마 대단한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신우가 끙끙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언니가 원체 잘해서 저도 나중에 시집갈 때 생각하고 많이 배워야겠어요. 제가 알기엔 친오빠 되시는 분과 결혼하신 분도 그렇게 싹싹하시다면서요. 얼마 전에 밤이며 땅콩이며 일부러 우리 집 챙겨주신 것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오히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무튼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며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둘이서 좀 얘기 나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엄마가 나오지 마라. 이따 전화해 하고 나가셨어요.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보고 다시 집에 들어왔더니 신우가 눈매가 아주 쫙 찢어져서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안 가세요? 너 성형했니? 네, 너 성형했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무슨 엄마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냐? 글쎄요. 어디 나가서도 엄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안 나가세요? 그래도 넌 좀 웃는 인상이라 봐줄 만한데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생겼니? 사실 이건 더 심한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돌려서 쓴 겁니다. 차마 도저히 못 쓰겠어요. 아가씨,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어디서 날 가르쳐. 가르칠 만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워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무슨 성격이 그렇게 막 떼먹었어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신우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하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신우 손목을 잡고 때리면요.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냐 잘 때렸다 하면서 나머지 뺨도 줄 것 같아요. 막 떼먹었다 소리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신우는 계속 손 놓으라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신우를 확 밀면서 손을 놓았죠. 그랬더니 신우가 뒤로 밀리면서 확 넘어지더라고요. 너 미쳤어? 라고 소리 지르는데 미친 애한테 미친 짓 좀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냥 꺼져.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도 말고 그냥 꺼져버려 하면서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저를 한번 밀고는 뭉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어머니께서 주신 반찬 보자기를 풀렀는데 무엇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셨는지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혼자 다 먹으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질투나서 으르렁거리는 신우가 너무 밉고 힘든 것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주면서도 개념 말아먹은 대답하고 있는 신우한테 한 방 먹여주고 싶어하는 우리 엄마한테도 죄송해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이 글 쓰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마음 좀 추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글 쓰러 올게요. 추가 점심 먹고 폭풍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추가해서 글을 써요. 저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다음 날 신랑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신랑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싶고 시댁 가자고 어머님께서 양념게장을 해주셨는데 가서 저녁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갔죠. 신우는 없더라고요. 정말 평일에는 퇴근하는 대로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도 싸돌아다닙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저녁 먹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신우한테 보냈는데 괜찮느냐고 꼭 먹이고 싶어서 엔간해서는 신우 안 보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일단은 나중에 말씀드리자고 하고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서 아버님 남편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께 어제 사실 신우 왔을 때 저희 친정엄마 계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어머님은 그래 안 그래도 사돈어른 한번 뵈야 하는데 내가 게을러 인사 못 드리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 어머니를 기억 못했나 봐요. 일하는 아줌마냐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아버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하고 여쭈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잘 설명해 드리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저희 엄마랑 저랑 너무 안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긴 게 너무 다르다고 성형한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보시기에도 제가 얼굴 고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죠. 일부러 재밌다는 듯 하하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걸 사돈어른 계신 데서 얘기했느냐? 고 해서 아니라고는 했어요. 엄마 가시고 나서 했다고 했더니 걔가 보는 눈이 없구나. 사돈어른이야 처음 뵐 때부터 쏙 빼닮은 딸 가지셨구나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냥 괜히 한 소리 같으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져서 저랑 남편은 집으로 왔죠. 집에 오면서 신랑은 애가 그런 걸 그냥 두었느냐고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고 아무리 너한테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장모님한테까지 그러냐고. 다음 주에 친정 가서 사과드려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자려고 준비하는데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신우 전화에 오만상 짜증이 나서 신경질적으로 받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걔는 이러면서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보고 사돈 어른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하더라. 그런데 오빠가 생각해봐 내가 사돈 어른을 얼마나 봤다고 그걸 바로 보자마자 사돈 어른이구나 인사해야지 이러고 기억하냐. 진짜 오빠도 걔 편 좀 작작 들어. 걔는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또 집에 쪼르르 와서 이런데 내가 지희 엄마랑 다르게 생겼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것이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보고 주워온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건 막말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고 그냥 몰라서 말하고 그렇게 느껴서 말한 건 나만의 잘못이야. 거기다가 그거는 집에 와서 자기가 서운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안 했더라. 오빠, 그것이 날 밀쳤어. 완전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엄마 하라는 대로 반찬 갖다 바쳤더니 나보고 주워온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날 밀쳤더라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미친 땡이래. 내가 미친 땡이랑 미친 짓 한다고 꺼지라고 하더라.
그런데 더 웃긴 건 우리 엄마 아빠야. 뭘 하는지 알아? 그거 싫다고 없는 소리 하지 말래. 걔가 그런 소리 하랬냐고 없는 얘기 지어서 하지 말래. 내가 아주 열불이 나서 못 살겠어. 오빠 지금 완전 뒷방 여우 같은 애한테 홀리고 산다니까. 어찌나 악을 쓰면서 얘기하던지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 하도 소리를 질러서 얘기해서 분명히 안 들렸지만 지금 쓴 말 거의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휴대전화기를 빼둬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전데요. 아가씨가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인상 별로라고 무뚝뚝하다고 했잖아요. 아가씨가 처음부터 예의 없이 말한 거 기억 안 나고 내가 주워왔다고 말한 것만 기억나요. 거기다가 아가씨는 내 뺨 때리려고 했잖아요. 내 뺨 때리려고 해서 난 방어한 것뿐인데 아가씨야말로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건 쏙 빼고 얘기해요. 제가 밀친 건 맞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최소한 아가씨가 어른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아가씨 욕했대요? 전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본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했죠. 미친 말을 입에 담고 싸붙이는데 제가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가요? 제가 여우 같은 애는 맞는데요. 아가씨는 개념이 없어요. 제발 여행 좀 다녀오세요. 잃어버린 개념 찾으러요. 하고는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남편이 넋이 나가서 입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뺨 때리려고 했다는 거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얘기 안 하네.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미친 땡이라고 욕한 건 심했어. 알아. 나도 아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이 잠시만 생각해보자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단 신우랑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카톡으로 이래라 저래라 신경 긁으면서 문자 오는 거 다 받지 말라고. 전화 와도 받지 말고 너무 심하게 연락 온다 싶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자기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일단 둘은 안 만나는 게 최우선일 것 같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연락 안 오고 저도 안 했네요. 신우도 남편한테 연락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시댁도 신우 피해서만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우 생일이 왔네요. 신우 생일이 9월이거든요. 자기 생일 며칠 전에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샤넬 백 사진 하나 턱 하나 보내놓고 이걸로 사달라고 하더래요. 우리 남편 또 스팀 받아서 전화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며 그냥 용돈 줄 테니 내가 보태서 사라 이랬대요. 얼마 줄 거냐고 해서 네가 애도 아니고 돈도 벌겠다. 나도 엄연한 가장이니 많이 못 준다. 한 10만 원 줄 테니 알아서 쓰라고 했더니 그 백이 얼마인 줄 아냐고 고작 1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며 또 떼를 쓰더래요. 남편이 됐다고 니 딴 애한테는 1,000원짜리도 아깝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생일 때 안 갈 거니까 걔한테 1,000원짜리 선물도 사주지 말라고 미역국이나 잡채 해놓고 처먹으라고 하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생일상 차려주기도 아깝고 한 번도 집안 살림 안 돕고 집 나가서 노느라 바쁜 애니까 이번에도 알아서 놀라고 하고 그러라고 했대요. 아가씨 생일 저도 축하한다. 연락 안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생일상 보더니 고기 한 점 안 해줬느냐고 밥도 안 먹고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간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진짜 선물 없느냐고 해서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들으니 너 무슨 몇백만 원하는 백 사달라고 했다면서 그런 선물 사줄 돈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대요. 신우가 그래서 더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 빼고 남편만 집으로 오라고 해서 부르더니 이딴 집구석 못 있으니 나가 살겠다고 하더래요.
부모님께서 그러라고 혼자 살아보면서 집안 살림이며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무슨 회사 근처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하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를 얻어달라고 했대요. 결국 남편이 신우 뒤통수 한 대 갈기고 네 주제에는 곰팡이 있는 지하방도 아깝다고 하고 고작 그딴 소리 하려고 불렀느냐며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안 되겠던지 신우에게 둘이서만 보자고 했대요. 너 원래 좀 고집 있고 떼쓰는 건 알았지만 나 결혼하고 너무 이상해졌다. 정말 새언니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냐 했더니 이제는 시부모님부터 다 경멸스럽다고 짜증난다고 했대요. 오빠 결혼 이후로 다 새언니 편이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완전 정신이상자로 본다고 그래서 더 심술 부리는 거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진짜 둘 결혼 생활은 3년 내로 결단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래요. 결국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너 말 조심해라. 진짜 너도 결혼해서 똑같이 당해봐야 피눈물 흘리며 생각하지. 너도 알다시피 너 새언니 절대 못 이긴다. 진짜 까불지 마라 하고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려던 새해 때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새해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갔어요. 신우 있지만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식사하고 나서 집에서 좀 쉬다가 아버님께서 점 10이나 50 고스톱 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신우는 제가 있는 것이 영 거북스럽던지 자기 방에 있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해서 다들 신경을 안 쓰고 넷이서 고스톱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 돼서 두 분 다 국수를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서는 신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녹화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친구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핸드폰 가리고 왜요 하고 먹길래 국수 할 건데 드실래요 했더니 먹겠다고 해서 또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웃으면서 새 아기 닮은 예쁜 손녀 보고 싶나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저랑 신랑도 올해는 가져야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직 제가 어려서 조심스레 여쭈신 건데 제가 그러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이제부터라도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우도 다 듣고 있지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신우는 약속 있다고 또 나가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저랑 남편도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났어요. 슬슬 주차장 가려다가 내 마음 너무 잘 아는 우리 남편이 커피 마시고 갈래 해가지고 항상 시댁 갔다가 종종 들리는 카페가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거기 커피 빈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도 열더라고요. 새해에 무슨 오픈하는 카페가 있느냐고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렇게 카페에 갔는데 신우가 친구랑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저희를 보더니 정말 아주 해맑게 웃는 거예요. 오빠다 언니 여기에요 여기 하더라고요. 둘 다 머쓱해져서 가야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아예 와서 저랑 남편을 자리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친구한테 인사를 하는데 신우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친구들한테 남편 자랑하고 보여주고 하니까 남편도 웬만한 친구들 이름도 다 알고요. 신우가 제 팔에 팔짱을 끼더니 우리 새언니 너 그때 결혼식 와서 봤지? 우리 언니 예쁘지? 빨리 인사해 하더라고요. 신우 친구분 아주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조근조근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떨떠름하지만 신우 성격을 아니까 그냥 받아서 인사하고 우리 좀 따라 앉을게요. 재밌게 노세요 하고는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위치가요. 거기 커피 빈이 문이 2개가 있거든요. 바깥쪽 문이랑 빌딩으로 나가는 문 이렇게요. 저희는 빌딩으로 나가는 문 근처에 앉았고 신우랑 친구분은 바깥쪽 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고개만 돌리면 바로 보일 거리였어요. 그리고 빌딩 나가는 문으로 나가면 그 빌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려면 그 문으로 나가야 하는 아무튼 그렇게 커피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남편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그 문 열고 화장실로 갔죠. 일 보고 나오는데 신우가 서 있더라고요. 혼자 서 있고 가방 없는 걸 보니 저 따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는 여우처럼 사근사근 굴었지만 저도 필요 이상으로 인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신호가 갑자기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또 반말 인상 찌푸리면서 왜 하고 쳐다보니까 친한 척 해주니까 좋디 물어보더라고요. 웃기지 마. 누가 친한 척 해달랬냐? 이제 아주 기어오르네 찍히지도 않아도 반말이야. 까불지 마라. 그냥 넘어갈 테니 네 볼 일이나 봐 하고 나가려는데 또 붙잡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이혼시킬 거래.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가 일부러 친한 척한 거야. 아마 조만간 당장 나가라고 쫓아낼 걸 헛소리하지 마. 정말 그러셨다면 아기 가지라고 왜 하시겠니? 너 아기 가진 상태로 쫓아내려는 거지 아주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야.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라 휴대전화기를 두고 왔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부모님께 전화로 여쭤볼까? 내 말이 맞냐고 말했잖아. 너 아기 가진 순간 쫓아낼 거라고 당연히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 그래 네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는 더 말 섞기 싫어서 나가려는데 자기 얘기 안 끝났다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뿌리치면서 더러워 어딜 만져라고 하니까 너 진짜 아기 가지고 싶냐 하더군요. 그게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오빠랑 나랑 문제니까 병이나 가져라. 뭐 제발 내 뱃속에 너 같은 병이 들어앉았으면 좋겠다. 팔 하나 없고 다리 한 짝 없고 눈도 한 짝밖에 없는 바보 같은 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바보 같은 손주 보고 당장 꺼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바보 같은 새끼랑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혼녀 소리 듣고 그 순간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생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제 오빠 이기가 바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다행히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죠. 누가 들었으면 아마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대로 신우 멱살을 잡고 빌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두 번 가본 곳이 아니라 거의 다 알거든요. 화장실을 나오면 바로 빌딩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순식간이었죠. 그렇게 나가면 사람이 좀 덜 다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년이 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닥쳐 이러고는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바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니년이 바보 한번 돼봐라 하면서 뺨을 맞아서 넉나간 신우년 배랑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고작 한 세대 맞고 신유년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막 주저앉더라고요. 주저앉은 것을 발로 밀어붙이고 너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에 손 싹싹 빌고 사과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땡땡아 하면서 남편이 달려오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랑 같이 온 친구도 따라오고요. 둘이 나가서 너무 안 오니까 낌새 채고 막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친구가 주저앉은 신우를 챙기더라고요. 도저히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마 제 욕도 어지간했을 텐데요. 진짜 친구란 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얼마나 못된 건지 아세요? 제가 한두 가지 쌓인 게 아니에요. 전현이요 화장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바보를 낳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아기 가진다니까 바보를 낳으래요. 바보 나와서 이혼당하고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몇 년을 안 친구가 그런 년이에요. 제가 저런 년은 신우라고 오냐오냐 하면서 참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정신 나간 개념은 못 찾아와요.
도저히 안 때리고는 참을 수가 있어야죠. 저를 뒤에서 안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신우를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그랬어? 너 진짜 바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 하니 신우가 완전히 숨 넘어가게 웃느라 꺽꺽거리면서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 양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진짜 그랬냐고 이년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신우 친구는 당황해서 아예 신우 붙잡지도 않고 너 진짜 그랬어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신랑 옆으로 밀고 신우 얼굴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자, 이제 친구분도 봤고 우리 남편도 봤으니까 내가 널 때린 걸 본 증인이 있는 거야. 가서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좋아하는 법들 열거하면서 신고하라고. 나는 너 때문에 감옥 가도 상관없고 몇천만 원 내도 상관없어. 이제 너희 부모님께서 나한테 네가 좋아하는 이혼하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다 꼬질러봐.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나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녹음해 놓은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회사 그리고 남은 네 친구한테 다 뿌릴 거야. 너도 얼마나 내가 못된 년인지 철철히 알면서 살아봐. 알았어 하면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쫓아오더라고요. 신랑이 제 휴대전화기랑 지갑을 다 가지고 있길래 달라고 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택시 타고 먼저 집에 갔습니다. 뭐를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집 안에서 서 있다가 그대로 제 옷가지며 짐을 싸니 신랑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냐고 해서 나 나가려고. 네 동생 때렸으니 너도 열받지. 나도 차라리 그것이 나 좀 때렸으면 좋겠어. 진짜 인간 같지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무리 좋은 남편이랑 시부모 있으면 뭐 하는 데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내팽개치며 너랑 결혼해서 산 것 그거 하나 행복해서 참았는데 내가 왜 그딴 소리나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막 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신랑도 울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직도 이 글을 쓰는 내내 분이 안 풀려요. 그 이후로 신우는 연락 당연히 없고요. 신랑한테도 안 하고요.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화로 아기 가질 준비할 때 먹는 보약 있는데 지어주려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괜찮으니 설날 지나고 꼭 먹을게요 하고만 말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아도 신우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일이 터지고 혼자 밤새 내내 고민하다가 그냥 풀자 하나씩 풀면서 있자고 그렇게 쓴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혼자 일기장에 쓰면 뭐해요? 괜찮냐고 틈틈이 연락 오는 신랑 문자에도 이젠 괜찮다고 답장할 힘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 친구 만나서 좀 풀었지만 일부러 신랑도 저녁에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일절 신우 얘기도 안 꺼내요.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참고 사는 바보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패버리고 범죄자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우가 아주 아플까 그딴 걱정하지도 않아요. 더 패버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죠. 바보 같은 신우가 바보 같은 남자 만나서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마 제 생각에도 시우는 이 글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 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다 쓰고 나면 이 글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것한테 폭력을 쓴 것이 사실이듯 그 여자도 저한테 바보 같은 애 낳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사실이니까요. 저한테 어떤 모욕을 줬는지 부모님께서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가씨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가씨는 이미 바보예요. 결혼 전부터 바보 인증하셨다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8탄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글을 쓰고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글 쓰고는 너무 힘들어서 로그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후로 일과 살림에만 전념했었네요. 일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원하시는 댓글 볼 때마다 기운 내야지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오늘 명절 전날이라 휴가를 받았거든요. 남편은 출근해서 오랜만에 늦잠도 푹 자고 일어나서라면 하나 끓여 먹고 혼자 있으니 보드게임을 할 수도 없고 친정 가거나 친구 만날 기분도 아니어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이 그 다음에 어찌 됐나 궁금하시고 또 저도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두서없지만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글을 쓰는 약 닷새 동안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어서 축 처져 있을 때마다 남편이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많이 웃게 해줘서 풀렸거든요. 그날 남편이 친구들이 보자고 한다고 치킨 먹으러 간 저녁 때 빼고는 항상 퇴근하자마자 와서는 밥상도 차려주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정말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일부러 신우의 시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마지막 글을 쓰고 며칠 뒤인가 남편이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글 썼냐고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최대한 신우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게 쓰려고 노력했다고 불쾌하거나 속상했으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몰랐다가 어느 날 남편 회사 여직원이 요새 인간말종 신우이 이야기가 있는데 보는 내내 속 터지면서도 재밌다 뭐 그랬대요 한번 보라고 그러다가 직원들끼리 다 보게 됐다고 남편 말이 사람들이 보면서도 말도 안 돼 실제 있는 일이 아니야 자작 같아 이러는데 사실 우리 마누라고 제가 그런 망할 동생 둔 남편입니다.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러게요. 하하면서 어색하게 맞장구만 쳐주고 말았다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일기처럼 썼던 글들을 보고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을 알게 돼서 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도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예전에 제가 신우한테 미친 X라고 욕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남편이 저건 심했다 욕할 만한 짓을 했는데 왜 마누라한테 뭐라고 해라고 댓글 보고 나선 혼자 소심해졌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다음부터 그러하지 않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자신이 신우이라면서 하면서 쓴 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심심해서 장난치신 것 같은데 신우 아닙니다. 신우는 아직 몰라요. 컴퓨터의 시간보다 놀러 다닐 시간도 많은 사람이고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신우가 정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걸 봤는데 회사 친구 모두 연락 안 된다고 했죠. 미안하지만 신우는 아직도 회사 잘 다니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다닙니다. 올해 안으로 시집가겠다고 손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친구들 잘 만난다고 하니까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때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옆에서 같이 들었던 친구한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도 친구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도 친구랑 노느라 늦었다. 주말에도 친구 만나러 간다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든 아니든 표면적으로는 친구 관계에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친구, 동아리 친구 클래스 친구 친구의 친구들 기타 등등 원체 많으니 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제 글을 보고는 정말 아기 가지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결심은 했지만 진짜 제 심장을 하나하나 보고 신우를 정신병까지 취급하는 댓글들을 보고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일은 아니겠다 생각했나 봐요. 먼저 저는 휴대전화기를 번호를 바꿨습니다. 친정이나 친구들에게는 대충 둘러대고 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아예 신우와의 연락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건이 터졌던 새날 그 다음 주 주말에 신호가 없는 틈을 타서 신랑이 혼자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다. 신호 때문에 아기도 못 가질 판이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한참을 듣던 시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다가도 먼 하늘만 보셨고 시아버님께서는 당신이 허사하셨다며 망할 자식을 키웠다고 울분을 토하셨대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시고는 이번 명절 때 차라리 신우를 어디 여행을 보내버리고 부모님 저랑 남편 이렇게 넷이서만 오손도손 맛있는 것 먹고 놀다가 신우 얘기 좀 다시 한번 꺼내보자고 하셨고요. 만약에 신우가 안 가겠다고 하면 저희 부부가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랑 제가 한데 있는 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버님께서는 정신병원을 보내자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말씀에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당연히 미우나 고우나 품 안의 자식이고 멀쩡히 나가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그저 황망하고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나선 며칠 후였습니다. 평일이었고 저랑 신랑은 퇴근하고 저녁 먹을 것도 없고 오랜만에 치킨이나 먹을까 해서 집 근처 호프집을 갔습니다. 그동안의 회사 얘기 친구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연락 올 데도 없고 집 앞이니까 휴대전화기를 두고 왔었어요. 그렇게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왔는데 세상이나 집 앞에서 신우가 술이 떡이 돼서는 푹 주저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막 깨우니까 그제야 눈을 희번덕거리며 뜨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를 한참을 쏘아보더라고요. 남편한테 둘이서 얘기하고 들어와라고만 하고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 나쁜 액수야 어디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는 밀치더라고요. 신랑이 결국 신우 뺨을 때리고 당장 꺼지라고 했더니 신우가 또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당장 꺼지라고 했다고 집에서 나가 살라고 했다고 저 땡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여기서 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늦은 시각이라 복도에서 그랬다가 이웃분들한테 예의도 아니어서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남편이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방에 들어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날 아침에 신우가 출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돈 줄 테니 이번 명절 때는 어디 여행 좀 다녀오라고 하셨대요. 처음에 앞뒤 사정도 모르던 신우는 돈 준다는 말에 입에 해벌쭉 벌어져서 다녀오겠다고 혼자 어딜 갈까 막 들떠 있었대요. 시간이 촉박하니 국에는 힘들고 부산이나 제주도에 갔다 올까 하는데 부산이란 말에 저희 애기가 생각나신 시아버지가 너 일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면서 오빠네 부부 여행 간 부산에 갔다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우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그랬냐 했는데 부모님께서 여행 다녀오라는 이유도 모르면서 해벌쭉 신이 난 신우가 철이 없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신호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모두 즐겁게 지낼 명절이 망쳐진 것 같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나 명절 때 같이 있으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도 없이 갈래 얼마 줄 거야 하는 신호가 괘씸하셨으니 아버님께서 결국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네가 아주 할 소리가 없어서 어떻게 오빠네 부부한테 바보 같은 애 너 낳으라고 했어. 진짜 너 같은 자식 두고두고 후회한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 고함을 치셨나 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신우는 그대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일하는데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건 사겨지지도 않고 저한테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만 하니 더 열이 받은 거죠. 퇴근하고 혼자 어디서 술 몇 병 처먹고 따지려고 저희 집 온 거죠. 오빠는 전화도 안 받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지 기다리자 하면서 잠들어 버린 거래요. 신우가 도대체 누가 망할 쓰냐며 저거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랑이 뭘 잘했다고 남의 집에 와서 유세 떠냐며 화내고 혼내고요. 신우는 저보고 방에서 나오라고 고함 지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를 또 보자마자 신우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와 죽일 듯이 손을 뻗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신우를 붙잡고 매달리긴 했지만 신우 눈에서 내이져 나오겠더라고요. 아가씨 앉아 계세요.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제가 운을 뗐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침착하게 말하면 민망하잖아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니 3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편의점에서 소주랑 맥주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남편한테 빨리 갔다 와라고 얘기하고 신우한테는 제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하나 주고 씻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집에 남아있는 음식으로 대충 간단하게 지지고 볶았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술상을 펴니 시우도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아가씨 저랑 가볍게 마시고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하고는 잔을 따라줬죠. 남편은 옆에서 잔 내밀길래 오징어나 구워하라고 시키고요. 신호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제 술잔을 받고 저도 따라줬습니다. 아가씨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마시는 술이에요. 왜요? 저 아기 가진다고 했잖아요. 아기라는 말에 신우가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가씨 말대로 제가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가 오늘까지 겪었던 일을 생각하시면 부모님께서 그런 아이 낳았으니 이혼해라 하실 것 같으세요라고 물으니 얼굴을 도리도리 젓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이를 낳으면 재수 없다면서 어디 다른 데 버리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가씨가 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가요? 또 도리도리 얼굴을 짓더라고요. 맞아요. 아가씨 저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뻐해줄 자신감이 있어요. 또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 아이를 가지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오빠랑 결혼을 결심한 것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예쁜 아이를 낳아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욕심도 있고 마음이 있어서예요. 누구나 아들 키우고 싶어 딸 가지고 싶어 하면서 얘기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보는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가씨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들이키더라고요. 아가씨 부모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어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뻐해줄 자신감 있으신 아가씨의 부모님이신데 자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아가씨를 보셨을 때 꼭 예쁘게 키워야지라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가 오빠의 부인을 너무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 자신감과 책임감을 점점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5살 난 아기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러니 더 속상하신 거고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다들 언니 편인 것이 싫었다고요. 맞아요. 저라도 아가씨랑 처지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샘나고 질투가 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요. 아가씨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오빠가 지금의 아가씨처럼 왜 나 버리고 결혼을 했어? 내가 좋아 걔가 좋아 엉엉하고 울면서 매달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아가씨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 푹 웃으면서 징그러워요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뀌니까 남편도 괜히 옆에서 피식 웃더라고요. 아가씨가 술 마시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재밌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저도 똑같이 욕하고 때렸던 것 미안해요. 물론 호칭상으로는 제가 위지만 어쨌든 아가씨가 저보다 언니잖아요. 쿵쿵거리면서 아무 말이 없더니 술 한잔 또 들이키더라고요. 내일 부모님께 꼭 죄송하다고 하세요. 제 마음 아픈 거야 아직 어리니까 또 있고 훌훌 털어낼 수 있지만 부모님은 뭐 그러세요? 너무 큰 상처세요. 언니 말이 맞아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한테 너도 사과해야지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과드리려고 만든 자리 아니라고 그저 아가씨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상을 물리고 신우는 거실에서 저희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6시 반쯤 일어났는데 신우는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요. 모 감동 중에 이런 걸 다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쪽지도 없었고요. 그날 밤에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참번호 바꾼 건 남편이 시댁 가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우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셨고요. 신우가 선물 몇 개 챙겨 들고 와서는 죄송하다고 철이 없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저랑 싸움 만들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명절 때도 다 같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겠니라고 여쭈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신우랑 연락하거나 만나고 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신우가 제 번호는 몰라요. 신우도 가르쳐달라 말하지 않았고 남편한테 따로 연락은 없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편하게 살고자 대화로 풀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신우가 술을 먹은 상태라 얘기는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신우한테 악감정이 없다. 글쎄요. 솔직히 그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괜히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요. 조금씩 이겨내겠죠.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왠지 봄이 생일인 아이였으면 하는 욕심에 남편이랑 날짜 계산하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습니다. 신우랑 다 풀렸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또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오해가 생기거나 심기가 틀어지면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겠죠. 그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편하게 그저 우리 남편이랑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건 욕심도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명절이 걱정이네요. 이제 정신 나간 철부지 아가씨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 싶네요.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8회까지 무슨 드라마 정도 카드 읽었네요. 아기는 낳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정신 나간 신우분도 언젠가 결혼도 하고 예쁜 가정도 꾸리고 살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철이 없고 나빴는지 알게 되는 날이 있겠죠. 님 가족이 행복하시길 앞으로도 빌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